토속적인데 전라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라도를 배경으로 해서 시골 농촌 배경으로 합니다. 아 맞다 이거 안 했다. 컷. 안녕하세요. 연영구도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도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수특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 8강 바빠가지고 빨리 안 맞히면 농민 봉기 이름일 것 같아서 빨리 자 난리 났어. 약속해서 오늘 롯데 걸고 약속해가지고 자 8강 현대소설 강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유형의 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대립, 가치관 충돌. 자 그럼 강제 어떤 내용인지 연암 자 분석자를 보겠습니다. 갈래 넘어가시고 성격의 토속적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니까요. 사실적, 민속적, 무속신앙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자, 역사적, 이념적, 역사적, 이념적, 네, 6.25 전쟁 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6.25 전쟁 후입니다. 물론 6.25 전쟁에 관한 거는 많이는 없긴 한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가 이산가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고, 특징 3가지만 보겠습니다. 특징 3가지만 짚을게요. 전라도 방언을 통해서, 자, 줄 거 줍니다. 토속적인 거 바탕으로 한다고 했지. 전라도 방언, 줄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밑줄 거세요. 색칠하세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돼 있지? 자, 이 초월적 세계는 무속신앙입니다. 됐고,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6번 색칠합니다. 6번 지배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민중의 삶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지배 권력, 자, 대체적으로 어떤 걸까? 일단 산업화 발로 하시고 댐건설입니다. 댐건설. 산업화가 이 민중들을 괴롭히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순적인 무역 정책입니다. 모순적인 무역 정책이에요. 자, 어떤 모순적인 무역 정책? 공산품은 수출을 강화시킵니다. 수출 강화 플러스 공산품 수출 강화. 실제 얘들아 70년대 80년대 있지. 우리나라에 전자제품 같은 거 엄청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줬다. 반도체는 그때까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동차도 엄청 많이 나라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수출하는데 엄청 주력을 줬단 말이야. 자,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 요즘은 얘들아 우리나라 농민들도 막 살리려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공산품 수출 강화 대신에 농산품이라든지 농축산품은요 수입을 오히려 장려했다니까요. 수입을 오히려 장려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공산품은 산업화와 관련되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농축산품은요, 농촌이겠죠. 그지? 자, 그럼 결국은 산업화는 짱짱짱 좀 더 발전되겠고 농촌에 몰락하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있잖아. 크게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시련 때문에 사회적인 시련 요소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민 안에서도 가치관 대립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따가 체크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가지가 우리 이 당제의 포커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그 다음 플러스 마을 주민들끼리의 가치관 대립.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물. 자, 여기서 인물이 나오죠? 요 인물 고옆에다가 적어볼까요? 가치관 대립이에요. 인물. 잘 적어두세요. 요걸로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가치관 대립입니다. 자, 어떤 가치관 대립일까? 정신적 가치 중시하는 사람들과 정신적 가치 중시. 자, 이 정신적 가치는 옛날 가치를 자, 전통적이면서 전통적, 그 다음에 농촌. 도시에는 사실은 수호신 같은 거 없거든. 전통적이고 농촌의 가치야. 그래서 정신적 가치 대 가치가 대립한다고 돼 있지? 물질적 가치의 대립이야. 물질적 가치 대립. 물질적 가치입니다. 자,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적이면서 나쁜 의미에서 현대적이야. 현대적이고 실용적이고
하나 더 도시의 가치죠. 도시적인 가치입니다. 자, 크게 요것만 알아놓으면 줄거리도 살짝 알아두면 그냥 끝입니다. 사실 당제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됐지요? 자, 들어가 보자요. 그러면 가자. 인물, 한물 영감부터 한물떼기랑 자리실 영감 3명 있지? 요게 정신적 가치야. 위에 3명 있죠? 3명이 정신적 가치. 자, 밑에 목물장수랑 삼식이랑 이장 있지? 요 3명 요 3명 물질 가치야. 요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당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3사람들은 무속신앙을 굉장히 충실히 따르고 있고 밑에 있는 3 부류는요 미신이라고 치고 합니다. 네, 고사에서도 가치가 내립이 있는 거겠죠. 한물영감은 제사 지낼 때 제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자, 제주를 자처하고 도깨비에게 끌려다니면서 씨름을 하다가 돌아온 자신의 경험을 초현실적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현실적 경험을 했습니다. 비현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바탕으로 도깨비를 신뢰하면서 도깨비를 실제하는 존재로 인정합니다. 도깨비들에게 부탁해서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는 믿음을 지니고 있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인물이고요. 공동체 중시. 자,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산가족 적어둡시다. 이산가족이야. 아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북군 의용군으로 끌려갔거든요. 끌려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는데 끝까지 살아있다고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자, 한물댁은 부인입니다. 한물영감이랑 같은 상호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기다리고 있고. 자리실 영감은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살고 있는 당나무 마을에 엄청 큰 나무고 마을의 수호신 나무입니다. 자, 당나무는 외지인에게 어떤 가격이든 팔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당당, 결연, 의지적인 성격입니다. 자, 밑에 목물장수라고 되어 있죠. 자, 목물장수는요 말 그대로 목재를 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정원수 장수다. 위선적 태도 사가려고 하고 나무를 사고 팔고 가구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적이고 속물적인 인물이야. 삼식이 마을이 수몰될 위기에 경제적 맞네.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하는 삼식이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당나무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장님 똑같아요. 이장님은 마을의 권력자잖아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중시하는 사람이야. 외지인에게 당나무를 팔자는 삼식이 생각에 동조하는 똑같이 물질적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패스. 전체 줄거리만 하고 끝. 자, 전체 줄거리 들어갑니다. 감내골에 사는 한물영감 내외는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의 마지막 당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봐, 댐 건설 나오잖아. 댐 건설, 이게 산업화잖아요. 마지막 당제를 지내게 된다. 한물영감은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주를 자처합니다. 자, 이렇게 빌려고, 도깨비들한테 빌려고. 아들이 지리산 어딘가에서 죽었다는 소문에도 한물영감 내외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물영감이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했을 때 미륵보살이 지켜주어 살아 돌아왔다고 믿는 것처럼 아들도 미륵보살의 보살핌으로 북쪽에 살아있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죠. 한편 마을을 지켜준다는 나무를 파는 문제로 자, 수호신 나무, 당나무 마을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몇몇 사람들은 벌에 쏘이는 얘기죠. 하늘의 벌이다, 신의 벌이다, 지벌이다 막 이런 소문이 돌거든요. 하지만 당제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벌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함해합니다. 감내골이 수몰이 되면 아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된 한물영감은 도깨비들에게 아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을이 수말된 후에도 한물영감 내외는 그 곁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 어쨌든 결국은 안 팔거든. 안 팔아서 500년 된 나무는요 수몰됩니다. 이렇게 다 끝납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한번 보실까요? 자, 수능 특강 골라 넘어가면서 볼 거니까 184쪽 조금만 보겠습니다. 184쪽. 자, 시작하자. 자, 여기 특이한 유형의 소설이라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근래는 잘 따라오세요. 근래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서 색다른 풍속은 도깨비 대화 부탁. 도깨비와 대화하고 부탁하는 풍습이에요. 도깨비와 대화하고 부탁하는 풍습이 생겨서 무섭증이 들했다.
그냥 밥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깨비에게 밥만 주는 게 아니고 도깨비를 불러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다리 밑에 도깨비들 어이 자 얘들아 이거는 가짜긴 하지만 설정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설정된 대화 어이 제주가 큰 소리로 부르면 다리 저쪽에서 대답한다. 미리 뽑아서 거기 보내본 녀석들로 도깨비 목소리로 가정을 써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동안 잘들 있었나? 어이구 잘 있어. 동네 별일 없는가? 덕분에 동네도 별탈이 없네. 금년에도 당제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으니까 차린 것은 없지만 밥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먹소. 고맙네. 맛있게 먹을라네 킬킬.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어쨌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자 줄 거 보세요.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을 홀려가는 일도 없고 과거 도깨비들의 장난입니다. 과거 도깨비 장난. 옛날에는 도깨비 부려 홀려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았다네.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이네. 그 뒤로 이런 짓 하지 말게. 어이 잘 알았네. 그렇지만 말이야.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이 있다면 자 이거 동네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지. 개인주의적 사람들.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굴어 개인주의적 사람이 있다면 옛날 한몰 영감 끊고 댕기랬기. 자, 일부러 뭐야? 신빙성을 획득하려는 표현이지. 진짜 끌려간 사람이 제주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어이 도깨비들! 이 사람이 한몰 영감이야. 근데 실존하는 사람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신빙성을 높이는 것까지. 신빙성, 믿을 만한 성격. 신빙성을 올립니다. 댕기댔기 산으로 돌로 끌고 댕기다가 바위 틈에다가 꼼짝 못하게 끼어들 것이니까 안심하지 말게. 벌써 이렇게 하더라. 도깨비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오케이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거죠. 공동체 의식 중시. 우리도 조심할란 게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게. 그런데 이번에도 자네들한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말은 아니다마는 금년에도 쌀값이 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이 죽을 맛이야. 됐지? 줄 거 보세요. 쌀값이 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은 죽을 맛이야. 됐나? 자 지금 농촌의 부정적인 현실이죠. 또 다행히 당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이 나와가지고 자 농촌의 부정적 현실입니다. 아까 쌤이 정리해준 것 중에서 여기 있네요. 자 모순적인 무역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산품의 수출을 강화시키고 외국에서 들어온 싼 거 외국 쌀이 들어와서 농촌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쌀값이 올라가겠어 폭락하겠어? 쌀값이 폭락하겠지? 폭등하지 않겠지? 내려가겠지? 그럼 농촌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지 뭐. 돈이 안 되니까. 우리 농무라는 시 알고 있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버려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농촌의 몰락이에요. 자 계속 죽을 맛이네. 그 쌀값 매기는 작자들 말이요. 자, 그 쌀값 매기는 작자니까 정부 지도층들입니다. 정부의 지도층들은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쪼깐 알아가지고 그 작자들을 옛날 한몰 영감 끌고 댕기랬기 방방곡곡 끌고 댕깁시로. 이거 다 알아듣고 있지? 끌고 당겼던 것처럼 이거지. 농촌 실정이 어찐가 한번 구경을 시켜서 그 작자들 눈탱이를 콱 때려가지고 우리 동네 한번 데리고 와. 됐지? 자, 결국은 뭐야?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정부의 농촌 정책 반감입니다. 정부의 농촌 정책에 대한 반감이에요. 정부의 농촌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왜? 부패했으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알았네? 그 작자들 끌고 댕깁시로 반 죽여놓든지 바위 틈에 끼워놓든지 할 거니까. 그래 알게? 이 작자들 농촌 사람들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가 어쨌는가. 그들이 만드는 테레비, 냉장고, 전기담화, 농약, 공산품이죠. 그죠? 공산품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야. 어째서 촌놈들 쌀값은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요. 자 어때? 농촌 현실을 반영해줘? 전혀 안 하고 있지? 그죠? 네, 농촌을 외면한 정책이지. 자 농촌을 외면한 정책이야. 무식한 놈들 문자 속은 몰라도 맑게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이 말은 우리도 생각 다 해.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생각은 다 해. 우리도 테레비를 본 게 알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는 이 말이요. 저거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수출가시해서 재미도 보고 또 다른 나라 것을 절대로 수입을 못하게 해놓고 저거들 것만 팔아가지고 2벌, 3벌, 2배, 3배 재미 보거든. 됐나? 이거 공산품은 수출을 강화한다니까. 공산품은 수출을 강화시켜가지고 재미 다 보고. 그런데 어째서 쌀값이나 소고기 값은 그것들이 조금 올라서 촌놈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은 왜 수입을 하냐 이 말이요. 모순적이지?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요거를 좀 장려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M건설로 인해서 이제 다 나왔죠 그러면? 네.
어떤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도 나왔고 거기다 플러스 댐 건설까지 산업화까지 나왔죠. 댐 건설로 인해서 마을이 수몰된 처지에 놓이자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에 욕심을 낸 외부인들이 이를 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세요. 안 팔아. 파는 게 좋을 거예요. 돈 더 줄게요. 안 팔아. 이렇게 가치가 대립이 들어갈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많이는 안 볼 거니까 바로 밑에 봅시다. 제사를 지내 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유하는 거야. 팔려고 회유하는 거야.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당산 할머니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썩고 말 텐데요. 그냥 그렇게 썩는 것보다 몸물이라도 만들고 놓은다면 이제 나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까 당나무를 보더라도 그때 한결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걱정해 준다고? 아이고, 그럼 우리 동네 개새끼들한테도 목걸이 채워주겠네? 자, 옆쪽 185쪽. 아니요. 그렇게까지 핀잔을 주실 일이 아니고요.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가지고 진열하지 않습니까?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실용적 가치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계속 돈 더 준다고 얘기해요. 돈 더 줄게요. 50만 원 더 줄게요. 더 20만 원 더 줄게요. 꺼지라고 그랬지? 천벌 받을 거야. 자, 이제 리을 줄 건데 리을. 말 죽은 원통함보다, 자, 말 죽은 원통함은 마을의 수몰 상황입니다. 마을의 수몰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마을의 수몰 상황보다 채장수가 몰려들이는 거. 채장수는 술 걸러주는 사람이지. 자기 집에 말이 죽었어. 그러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술 먹으려고 채장수가 몰려든. 채장수는 나무 사려는 사람입니다. 나무 사는 사람. 마을이 수몰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나무 팔려, 나무 사러 오는 사람들. 어이구, 재수없어. 이 소녀들이 왜 자꾸 오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삼식이가 팝시다. 그리고 이장님도 맞습니다. 팝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끝에 이렇게 수위로 끝나요. 대립으로 끝납니다. 끝. 네, 교과서 더 이상 할 거 없어. 계속 안 돼, 팔아, 안 돼, 이렇게 나온다. 됐지? 네, 고생했어요. 여기까지가 당제입니다. 끝. 됐지? 안 어렵지? 당제. 자, 호질도 금방 할 거야. 312쪽이야. 312쪽.